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대상이 나타났다는 걸로 소통이 되거든요. 김정은이 아무리 예측 불허여도 핵을 쏜다고 할 때는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중국. 요즘 그 북한에서 군인들이 민가를 뭐 약탈하고 이러는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군대도 자급자족을 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도 힘든 어떤 경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군인들의 약탈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군인들은 군복 입은 도둑놈이에요. 네, 범의 가죽을 쓴 도둑놈.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불렀거든요. 저도 이제 북한에 살 때 장사를 다닐 때 북한에는 이렇게 화물차 적재하면 사람들을 많이 태우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도로를 막아요. 일단 차가 못 가게 큰 바위돌을 도로다. 그럼 차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적재함을 따요. 다 내려! 그러니까 옛날에 딱 무슨 그 점령군 같아요. 우리 다 내려요. 그러면 저희 그 쌀배낭, 장사배낭을 다 내려요. 그리고 차를 보내요. 할 수 없었어요. 네, 그 정도로 강도. 그러니까 북한도 군인들의 그러니까 병종이 어떤 병종에 따라 공급이 좋은 친위대나 이런 데는 잘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국경경비대는 군복 입은 장사꾼이었어요. 왜? 개인들한테 커버비를 받고 밀수를 눈 감아준. 근데 코로나19이면서 중국하고 밀수가 거의 멈추면서 국경경비대도 이제 꽃제비 부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려지는 게 군대가 뭐 800g이다 하루. 근데 그 800g이 다 가면 되겠는데 중간에서 후반과장이 떼고 식량 창고에서 딜하니까 얘네들한테 실질을 가는 게 한 끼에 뭐 100g, 130g 가는데 돌도 씹어 먹을 아이들이 130g을 먹고 어떻게 견디냐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배고픈 놈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인가를 막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러죠. 그래서 한동안 군에서 또 이제 군대들도 군대 내부에도 군대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벌을 했는데 요즘에는 군인들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빙진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 가옥에 내려와서 낙탈하고 저희는요. 군부대가 많은 동네를 가기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침략자가 많은 거예요. 도둑놈이 많은 데를 가는 거예요. 강원도 쪽에 가면요. 절반 이상이 군인이에요. 고산 쪽에 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휴전선 근처. 저희도 이제 저는 양강도라는 국경도시에 살았는데 빨래를 널면요. 그 빨래를 이렇게 지켜야 돼요. 군인이 이제 울바다를 넘어와가지고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빨래를 훔쳐가지고 그걸 시장에 중고매대 가서 빵 몇 개하고 바꿔 먹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이제 동네에 군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알려줘요. 야야 군대 나타났다. 군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대상이 나타났다는 걸로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군대들은 일반 군대들은 거의 좀 뭐 도둑놈으로 보죠. 그냥 지나가도 눈치 쓱쓱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네 후방 부업기지가 있어요. 부엌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지으면 또 군 장교들이 뒤를 다 빼앗가요. 그러니까 농사는 군인들이 짓는데 군인들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전까지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뭐 군인들 자체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주민 가옥을 터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북한의 치안이 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까 좀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바로 경찰들이 나오잖아요. 북한에도 이제 경찰 같은 보위부가 있고 이 보위부에다 신고하거나 아니면 보위부가 그렇게 못하게 또 아니면 잡아다가 처벌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군인들 같은 경우도 경찰서가 안전부에서 잡아요. 그때도 제가 오기 전에도 자전거 도둑을 잡아가지고 4명을 안전부 구류장에다 2층에다가 감금했는데 창문으로 뛰내려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19 신고를 하면 그냥 빛이 속도로 오잖아요. 북한 안전원들은 다 걸어와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있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붙어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한 개 동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막 이렇게 가보면 각 곳곳에 막 가면 파출소도 있고 있잖아요. 그냥 분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운이 나쁘면 걸리고 그리고 이자 치안 소리를 해주셨는데 뭐 사람 열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하잖아요. 북한의 치안은 어지럽진 않아요. 왜 감시 체계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도둑질을 당하는 치안하고 살인을 하는 치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은 눈 깜빡할 사이 하잖아요. 그 올바자를 넘을 때 안전원이 그 옆을 지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는 도둑을 맞힌 놈이 더 바보다. 어떻게든 내 건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치안은 그리 나쁘지 않아요. 왜? 감시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이쪽에서 살인을 치고 그게 수수방관되고 간혹 가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예. 약간 생계형 범죄.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다.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래 제가 남한에 와서 제일 속상한 게 묻지마 범죄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끔찍하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뭐 소시오패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북한에도 뭐 공개를 안 했지만 가끔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게 너무 급선무다 보니까 어떤 살인 사건이 산에서 일어났어요. 여자가 술배낭 메고 가는 걸 죽였어 누가. 그리고 술배낭을 빼들어 갔어. 그 술이 돈이니까.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인 거예요. 목적.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는데 거의 잡는 건 없어요. 거의 미제 사건으로 남죠. 왜 북한이 뭐 CCTV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카메라 같은 것들이 지금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남한에 오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를 여자들이 무시했다고 지나가는 여자를 벽돌로 까는 거예요. 그 여자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안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전체적이진 않구나. 이렇게 봤지만 어떤 땐 진짜요. 저는 이제 어떤 으슥한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북한에는 그런 것보다는 뭐 공개 화장실도 없거니와 그냥 생계형이죠. 먹고 살기 위해 살인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마당을 통해서 한 이 젊은 층들 이쪽은 아무래도 당이나 아니면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젊은 층들 우리도 뭐 MZ 세대니 뭐 해가지고 생각이 기성세대하고 달라서 참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MZ 세대랑 혁명 못 하겠어요. 그냥 삘하면 저도 MZ 세대랑 같이 살거든요. 뭔가 그런 거예요. 엄마는 꼰대야. 지금 우리는 MZ는 그렇지 않아. 그래. 야, 포장하지 마.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MZ라고 포장하지 마. 근데 좀 너무 한국도 너무 MZ 와전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뭔가 틀에선. 그들의 잘못된 것도 그냥 이들의 일반 보편적인 그냥 의식 아니면 그냥 포장지. 트렌드라고. 맞아요. 포장지. 자기의 단점을 들키지 않으려는 포장지. 또 MZ들이 악플 달겠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청년들. 북한 청년들은 수령과 당을 잘 안 믿죠. 지금은? 네, 그렇죠. 그 애들은 그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애들은 그걸 나를 먹여 살린 건 아버지 엄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MZ세대 아이랑 제가 지금 라디오 진행을 한 몇 년 하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니 북한 출신 맞나? 이렇게. 24살인데 와, 아예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선배님들하고 달라요. 북한 내에서도 그렇죠. 예, 선배님들하고 다르고 생각하는 연애관, 가치관, 결혼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배겼어 하니까 그래서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북한의 MZ 세대 이런 아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죠. 자기네가 눈에 딱 봤을 때 우리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직장에 다녀가지고 월급 봉투에다가 월급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국수를 사주고 밥을 먹이고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당위 배려를 받는구나. 당위 은종석에 내가 사는구나. 이걸 지각적으로 내가 느꼈는데 지금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그걸로 시장에 가 쌀을 사니까 나라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해주네. 이런 것들을 걔네가 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살자니까 형식적으로는 정치동맹 이런 소식에 가담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가담은 하지만 머릿속은 개인주의화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뭔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그 그쵸. 반항심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불안이 될 수 있다라는 당의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관리할 것이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북한 당국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억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청년들을 그러니까 항상 그 북한에는 긍정 감화 교양이라는 걸 해요. 그 김정은이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제가 도리를 못해서 인민들의 요구에 자기가 따라 못 썼다며 앉아서 이렇게 우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방법론을 바꾸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과거부터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당은 우리 청년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웃는 놈한테 침을 못 뱉는다고. 자, 나는 너희들을 믿고 우리 청년들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 이러는데 청년들한테서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런 걸 또 들을 때는 또 이제 좀 약간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그런 선전, 선동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그 파병된 북한군 지금 뭐 한 12,000명에서 지금 한 3만 명 네.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처음에 이 청년들에게 군인들에게 지급한 것이 러시아에서 그 휴대폰을 각각 줬다. 네. 그랬더니 그 휴대폰으로 한 게 뭐냐 했더니 전부 그 음란물 포르노 보느라 전부 난리가 났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 뭐 아까 김정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음란은 정말 퇴폐시킬 수 있는 부패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외에도 그걸 통해서 뭐 다양한 그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만약에 북한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북한 당국은 되게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들에 의해서 퍼져나갈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이들은 돌아와도 또 군대라는 담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노랑물을 몇 달 동안 빼죠. 네. 나는 예전에 꼬꼬무를 봤는데 꼬리에 무는 꼬리를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돼 가지고 그런 데 가는데 호텔에다가 놓고 그 사람들을 뭐 보름 동안 주체사상 교육을 하더래요. 네.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머리에 있다잖아요. 그게 세뇌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장터에서 얘네가 접할 수 있는 게 광활하진 않아요. 음란물? 사실은 그게 북한 말로 음란물이지 우리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전한 성인물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성인이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는 그런 것들을 꽉 조였어요. 그런데도 중국에서 성인물이 넘어와요. 근데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보다도 더 질색하는 게 성인물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섹스알이라고 하는데 R이라는 게 CD예요. 섹스알, 섹스 CD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 애들도 군대 나오기 전에 그런 걸 보고 나온 애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군대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억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만이 성장 그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출해야 될 아이들이 그래도 자유세계는 전쟁터지만 북한을 벗어났어. 거기다 인터넷 시대는 핸드폰을 줬어. 그러니까 이걸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담장 안에 또 갇히게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무슨 사상 교육을 엄청 받겠군요. 엄청 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닭이 우리를 벗어나면 막 놀다가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순종돼 살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달 동안 여기서는 그 심할서라고 해요. 북한의 비판서라고 하거든요. 아마 장편 소설 쓰든 쓸 거예요. 그날에 어떤 생각을 가졌고 너는 어떤 행위를 했고 그걸 쓰면서 본인이 머릿속에 가졌던 그런 사상들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머리에서 그런 사상을 빼는 그런 체계는 참 북한이 잘 됐어요. 그렇군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겠네. 북한 당국이 그걸 가만히 북한 주민들 사이로 풀어놓지는 않겠네. 군대들이 또 왔는데 제대도 그리고 제대대 말기에 러시아에 가도 아마 또 6개월 동안은 딸로 강습을 주고 교양해서 내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 북한군 파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북한이 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사일 기술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그 군사 기술 받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그 북한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없지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러잖아요.
군 부대, 군대 병력 한국보다 많아요. 근데 지금 전쟁은 머리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머리수로 하잖아요. 이게 참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5분이면 끝난다. 그렇게 최첨단으로 빨리 한다는데 러시아 전쟁 봐요. 이제 몇 년 질질 끌잖아요. 그렇죠. 핵을 못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12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무기도 68식 자동복 다 재래식이에요. 한국 군대하고는 군 장병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북한이 모를까요? 알죠. 예, 북한이 다 알죠.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군부대 이름을 큰 길에다 쓴 거예요. 이야, 이 비밀을 어떻게 북한은 군부대 이름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뭐 이거 해킹을 잘하잖아요. 이제 한국의 군 무력에 대해 알 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핵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을 쏘려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못 건든다. 그렇죠. 예, 제 애는 분명 지적으로 떨어진 아이인데 그 아이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손에 쥔 걸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그게 북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쥔 핵 이런 것들을 세계는 북한 못지않게 핵이 발전했잖아요. 이걸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럼 북한은 자기가 눌렀을 때 눌리지 않으려면 이 핵을 어떻게든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 기술 이걸 넘겨받으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어차피 소련이 상징이 러시아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를 파병함으로써 뭐 지금 식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핵 기술이 먼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핵 기술을 받아가지고 한층 더 업로드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열병식이나 이런 것들한테 세계에 대고 북한은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성공하고 이런 걸 자랑을 해야만이 세상이 알아주니까. 왜냐하면 땅속에 묻힌 금을 우리가 파지 못하면 알아요. 그 가치를. 북한은 핵무기를 빨리 해가지고 그걸 1초도 어김없이 세상에 공개를 해야 돼요. 야, 까불지 마라. 우리 비록 못 살아도 그 수틀림 이거 던진다 이런 거예요. 그걸 하기에는 핵만한 몽둥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인민들은 이제 핵소리 하면 진절이 나요. 아, 그래요?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도 시대별 변화가 있는데 저희 때는 핵무기 성공하면 그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핵은 조선의 자존심이며 부들부들 떨며 이래요. 아, 우리 핵을 갖고 있는 나라구나. 처음에는 정말 무지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핵을 갖고 있는데 대북 제재한대요. 대북 제재 왜 한다니? 핵 때문에 한다더니. 그럼 핵을 아예 만들면 되지. 안 만들면 안 돼. 왜? 미국 놈하고 남조선 놈들이 우리를 침략한단다. 이걸 처음에 고지 믿었는데 싹 사람에서 보니까 남조선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아. 도와주고 싶어 해. 미국도 안 그래. 야, 그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과거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 실험을 막 성공하면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라잖아요. 네. 만세 부르라고 시키는데 불러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안성맞춤이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것도 하느라고 또 하늘에 돈을 얼마를 날렸을까. 한숨이 나오는 해요. 거죠. 이게 서로가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핵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그렇죠. 이렇게 인정을 하면 우리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예. 의견들도 있고요. 예. 김정은은 예상할 수 없는 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코너에 몰리면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그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양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정은이 아무리 예측 불허여도 핵을 쏜다고 할 때는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중국.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배제하고 홀로서기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중국이 윗선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치고 러시아가 공동 이익의 목적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예측 불허라고 해도 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협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이걸 위협적인 목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남조선을 자꾸 건드리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걸 건드리면 미국이 자꾸 성명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가
모르던 나라가 200 몇 개의 나라인데 야 조선이 어디야 이렇게 몰랐던 사람들이 조선 반도에서 한번 조선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미운 놈이든 좋은 놈이든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유일하게 핵을 가진 사회주의 나라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방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 내가 있다는 걸. 근데 그 방울을 어디 가서 터치해야 되냐? 미국을 향해서 터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핵실험을 하게 되면 꼭 외무부 성명이 나오고 백악관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뭐 미국 방송 뭐 CNN, 폭스바겐 이런 것들을 세계가 다 본단 말이에요.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김정은에 대해서 타이핑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도 사람들이 인식에 각인이 돼요. 자기를 알리는 데 좋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저는 쏠 수 있다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또 거기 나라의 그 밑에 간부들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또 이렇게 그렇죠. 전달하는 예. 그런 간부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도 그렇죠. 보통 미국에 대해서 그 의견을 이렇게 중개하는 네. 그런 간부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정치인들이나. 맞아요. 네. 근데 중국도 김정은 혹은 이 북한 이 시스템을 되게 미워한다. 이유가 중국도 북핵을 만드는 걸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만들어서 만들었지. 중국도 화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중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조선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북한이 자주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통일을 한반도의 통일을 제일 바라지 않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국은 사실 북한 주민들도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좋아해요. 희한해요. 왜 이제까지 어려울 때 도와준 건 근데 중국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아 그래요? 러시아가 많이 도와줬죠. 어, 중국은 그래요? 생색을 많이 냈죠. 지금도 북한에는요, 저희도 있을 때 보면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세관이 문 닫았어요. 근데 시장에는 까만 밀가루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뭐지? 야, 소련 밀가루다. 대북 제재 속에서도 몰래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우리가 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소련하고 북한은요, 피를 매는 영원한 전우라는 영화도 있어요. 야떼 노비첸코가 오죽했으면 1외국어가 러시아어겠어요. 뿌리가 있어요. 근데 생색을 내지 않는 큰 오빠였던 거죠. 근데 중국은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의 그 비싼 지하 강석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10년 묵은 쌀을 벌레가 있는 쌀을 북한에 주면서 생색을 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없으니까 받아 먹으면서도 에휴 저 장사꾼 같은 게. 내 잘 살면 내 겉들어도 안 본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안 그런 거죠. 크게 도와줬고 생색을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의 뿌리가 더 좀 견고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번에 러시아하고 동맹 맺은 게 그렇게 큰 반감 없이 이렇게 다들 환영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군요. 아니 북한이 러시아하고 하는 게는 또 러시아한테 기대를 하죠. 러시아가 대국이니까 전쟁이 끝나면 식량이 들어오겠구나.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리를 몰래 도와줬으니까 중국처럼 생색은 내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있는 거죠. 네. 하긴 저도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이 북한의 천연 광물들 그 엄청나게 다 뺏어갔다기보다 더 샀다고 헐값에. 약탈했죠. 네, 그러니까 그걸 50년 북한도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걸? 느끼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없으니까. 이미 다 그리고 팔았는데. 해상강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50년 계약했어요.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설이 그냥 있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못 나가고 무상강산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하 강석은 있죠 북한에. 근데 나는 남한에 와서 제일 감사하고 놀랐던 게 남한에는 강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지하 자원들을 네. 후대들을 내가 가만히 있어 보면 야 나는 사실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치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남한에 있는 이런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 이런 것들을 강산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다 이렇게 지켜요.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이 북한은 그래요. 북한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이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에요. 나무하고 탄을 떼는데 화학 공장이 안 돌아가서 우리는 공기가 좋다. 천만에요. 북한의 환경 오염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탄, 나무, 남한에는 전기, 가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그래요. 남한에는 서울이 어지럽단다. 너무 자동차가 많고 가스가 많고 엄청 많아서 숨을 못 쉰다더라. 뭐 그런 날도 있겠죠. 북한은요, 그 매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북한 주민들한테 아주 사소한 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치적이나 뭐 이런 것에선 큰 감동을 못 받아요. 에이,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얘기겠지. 근데 이런 소소한 대한민국의 일상을 보여주면 이게 뭔가 감동이 있어요. 네. 아, 저게 나라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진짜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북한 네, 주민들한테. 그렇군요. 하긴 가장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내 생활 그렇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네. 이것이 연관돼서 생기는 일들이 더 감동을 줄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너무 우리의 그 민주주의 혹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 북한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평가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도 많은 새로운 사실을 좀 깨닫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탈북 기자시죠? 박주희 기자님과 함께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